네,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마트 칠판에 띄우는 교재를 보면서 읽어 나갈 거고요. 제가 꼭 제목은 설명드릴 겁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국사를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 특징이 하나가 용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용어가. 역사 용어는 제가 충실하게 설명을 하면서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역사 용어가 어려워서 공부가 힘드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기초적인 용어도 다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자, 일단 제목을 보죠. 개화정책과 열강의 이권 침탈 파트인데요. 이 개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 유교용어입니다. 유교용어지만 이 개화의 뜻은 바로 뭐야? 근대화예요. 근대화고, 열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강한 나라, 강국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강국들과 접촉했을 때 이들이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려고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 내 이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접촉을 한다, 이런 파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시기가 1863년부터 시작하죠? 1863년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이 OT에서 뭐라고 했죠? 이때가 바로 근대의 시작이라고 했죠? 근대의 시작. 1863년. 근데 이 1863년 이전 시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이 파트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이 1863년에서 63년 전, 1800년 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바로 정조가 죽습니다. 우리 유명한 왕, 영종조 시대, 이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정조. 종조가 죽으면서 그 이후에 순종, 헌종, 철종 같은 왕들이 즉위를 하는데 이들이 왕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왕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세도 가문이 국정을 주도합니다. 하지만 일부 세도 가문이 국정을 주도하는데 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이 지들의 가문만을 위해서 이 국정을 살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국정이 문란해지겠죠? 그래서 국정이 문란해지고 뭐 삼정의 문란 같은 것들이 발생합니다. 아래에 말씀드릴 겁니다. 삼정의 문란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뭐 밀란 같은 것들이 발생해요. 뭐 홍경래난, 임술 농민봉기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자, 이런 것들을 봐서 지금 1800년에서 1863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굉장히 민중들에게 힘들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힘들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돼요. 그럼 고종이 직접 정치를 했느냐? 아닙니다. 고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정치하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합니다. 이런 의문 가지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쌤, 어떻게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아들이 왕이 됩니까? 이 아버지가 왕의 아들이 왕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은 왕족들 중에 한 명을 선발하는 거기 때문에 꼭 왕의 아들이 아니더라도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철종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왕족 중에 한 명을 선발한 건데 어린 아이를 왕으로 선발한 거죠. 왜? 이 세도 가문들은 나이 많은 왕이 오면은 어떻겠어요? 국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세도 가문 시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어린 왕을 즉위시킨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세도 가문 너희들 더 이상 정치 안 돼. 내가 대신할 거야.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종이 즉위한 시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시대부터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연표도 우리 계속 단원마다 달려 있는데요. 연표는 지금 보시고 이 운요 사건이 뭐지? 방공령이 뭐지라고 의문 갖지 마시고요. 이 공부를 다 하시고 연표를 보시면서 리마인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 이게 어떤 사건이었지? 아, 이게 영란만인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지?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또 순서 배열 문제가 이 역사적 순서를 맞추시오라고 하는 순서 배열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연표들을 보시면서 순서 배열 문제를 대비하시면 됩니다.